KB, 신한, 하나, 우리 NH은행, 우리나라 5대 금융입니다. 그죠? 18개 은행 중에서 이 5대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 이 5대 은행과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금감원에서 은행과 완전 경쟁을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성과비 1조 2천억이가 3천억인데 이 성과급 잔치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죠? 고액 성과급 관련해서 5대 은행 중심의 가점치 완전 경쟁 체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나 달한답니다. 정말 막강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5대 은행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 약 8조 원이 넘는 전국 법원 공탁금의 75%를 독점을 합니다. 이 공탁금 75%. 자, 은행 개수로 보면 농협 87개, 신한은행 44개보다 많지만 규모가 큰 지방법원에 신한은행이 입주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그러니까 요지라는 것은 임대료가 다 비싸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신한은행이 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등 금융당국 은행의 지급결제, 예금, 대출병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험사와 증권사와 뛰어드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급결제, 예금, 대출 이 90%를 모두 어디서 차지를 한다? 은행에서 다 차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업체가 허가를 통해 은행 경쟁의 제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가 봤을 때는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금, 대출 이것을 2금융, 3금융에 허용을 해줘야지만 가능을 하다는 거. 안 그래도 중요한 자리, 그 다음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는 다 은행이 있습니다. 증권회사, 금융회, 보험회사 이런 데가 있는 데 아니고 다 은행이었죠. 그냥 부딪혀도 쉽지가 않은데 예금, 대출까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쪽에서 수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수출 결제라 이런 다 은행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은행은 기업에게 정말 갑오도 갑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세요. 이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IMF 때 한번 보시면 11개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런 금융자금, 금융에서 기업들에게 168조 7천억, 이때 물론 뭐 단기 은행 제외하고 168조였는데 이 중에 절반가량을 86조 9천에 우리 금융주주의 1.29%를 제외하면 대부분 은행에서 공적 자금이 상환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은 그냥 은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장되어 있는 일반 금융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강하게 투입한 이유, 은행은 일반 기업처럼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주주에게 다시 배당하는 구조로 갖춘, 은행 역시 이윤 극대화. 그러면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를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해서 아무나 은행을 뛰어넘을 수 없고 대기업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은행을 못합니다.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만큼 은행의 공공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IMF 때 공적자를 투입하면서 은행은 정부의 보호를 받죠. 왜냐하면 은행이 무너지면 돈을 맡긴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은행은 무조건 살린다. 그때 망하는 애 또 다 통폐합시켰거든요. 자, 그랬던 은행이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들 예금과 대출, 그래서 항상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했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행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이 돈 엄청 잘 벌고 우리나라가 잘하느냐? 세계 100대 은행 내 국내 은행 순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은행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점점점 순위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2020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한다면 10위권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이기인즉슨 해외 엄청난 이런 은행들과 경쟁 우위에 섰을 때 이길 수 있는 은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전에 제가 증권사에서 도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뭐 JP 모건, 글로벌 시티, 특히 시티은행이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 무섭냐? 그나마 가장 무서운 게 농협 정도. 왜? 곳곳에 점포가 많기 때문에 점포를 그만큼 세우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은 경쟁을 따졌을 때 전혀 무섭지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들은 개인들 위주로 예금 위주로, 근데 이거는 지금 정부가 막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자, 선진국이 예를 들면 이런 예금 대출 수표 발행, 은행의 본연 업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풀어줘요. 보험, 증권, 은행 이런 데를 다 풀어줍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때 경쟁력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미국만 그렇고 이렇게 되냐, 글로벌에서 한번 보시면 글로벌 시총 100대에 보면 역시나 애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쭉 이렇게 100대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가장 크게 있는 게 JP 모간 체이스, 모간 스탠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경쟁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 경쟁이 됐을 때 살아남는 것이 증권회사의 가능성이 높고 은행은 대부분 망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인 쪽에 더 집중되어 있을수록 더 확률이 높겠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은 뭐 은행주가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좋다가 아니고, 은행이 그렇게 이익이 막대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금리가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주가는 왜 올라가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미래의 표를 보시면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우리나라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대부분 지분들도 은행도 많이 갖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금융 패러다임도 바뀔 가능성, 그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한번 생각하시고 판단을 내리시면 어떤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은행들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증권회사, 그리고 다른 금융 쪽이 오히려 확률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